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단백질을 비롯한 생체 분자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연구자들과 그분들의 연구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의 노벨 화학상은 맞춤형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을 개발한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알파폴드를 개발해 단백질 구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대표, 존 점퍼 수석 연구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세 명의 조합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구글 딥마인드라는 AI 회사의 대표가 생화학과 교수와 함께 노벨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오랜만에 30대 연구자의 노벨상 수상이라는 점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대해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 연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여를 한 연구자들에게 수여하며 그 이유를 단백질 구조에 대한 코드를 해독한 공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 연구에 주목했을까요? 단백질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이 생명체의 모든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빛을 느끼고 색을 분별하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는 것에도 G단백질 공유 수용체와 같은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음식을 먹고 이를 소화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에도 소화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맞서 싸우는 면역 반응에도 항체와 같은 단백질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 안의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요.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가 연결된 생체 고분자로 그 성질이 조금씩 달라서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 사이의 상호작용의 차이로 인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조합, 즉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결정되고, 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은 각각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예로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기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의 기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백질의 구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지난 3년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올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세포를 감염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 호흡기의 상피세포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바이러스가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과 수용체 단백질의 결합 구조를 알게 된다면 바이러스의 감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분자 구조 수준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죠. 이 감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백질의 구조를 아는 것은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응용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단백질 구조 결정 실험 방법들은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 하나를 규명하는데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반면에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아내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서열은 약 2억에서 3억 개에 달하는 반면 실험을 통해 밝혀진 단백질의 구조는 약 20만 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면,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구조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서열과 구조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의 단백질 서열도 역으로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생각을 현실화한 연구자들이 바로 올해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들인데요.
각각 어떤 연구들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6년에 있었던 세기의 바둑 기억하시나요? AI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일이기도 했던 이세돌 9단과 바둑 AI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알파고의 아버지가 2024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3명의 연구자 중 한 명인 바로 데미스 허사비스 대표인데요. 존 점퍼 연구원과 함께 알파폴드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지난 50년간 풀리지 않은 난제로 여겨져 왔던 단백질 구조예측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단백질 구조예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과학자들의 시도와 이 과정에서 밝혀진 단백질의 진화 정보와 구조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발견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의 3차원 구조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근육에는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존재하는데요. 이 단백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포유류, 심지어 참치와 같은 일부 어류에도 존재합니다. 미오글로빈 단백질은 혈액을 따라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보다 산소와의 친화도가 훨씬 높아서 혈액을 타고 온 헤모글로빈에게서 산소를 받아와 근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서 사용할 산소를 저장한다는 역할은 같지만 사람의 미오글로빈과 말의 미오글로빈, 그리고 참치의 미오글로빈은 그 서열이 모두 다릅니다. 진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는 변이가 일어났지만 그 기능은 똑같이 유지되고 그 구조 또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진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 변이가 생겼을 때 아미노산 사이에 상호작용이 변하면서 단백질의 구조가 크게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변이 단백질은 기능의 필수적인 구조를 잃으면서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미오글로빈에 문제가 생겼다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육 기능이 망가지고 결국 해당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하겠죠. 하지만 진화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생명체들에게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다는 것은 그 서열에 변화가 생겼더라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3차원 구조가 유사하게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역으로 활용해 볼까요?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서열을 모아본다면 거기에서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진화 정보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에서 결국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공통의 조상을 가지는 단백질 서열 모음이라는 주어진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데이터에 숨어있는 패턴 찾기이죠. 어떤가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데미스 허사비스 대표와 존 점퍼 연구원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활용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를 개발했습니다. 2018년에 첫 버전을 공개한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2021년에 논문으로 발표된 알파폴드2는 단백질 구조 예측의 정확도를 기존 60%에서 90%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계산 생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알파폴드로 예측된 단백질 구조는 2억 개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실험을 통해 축적된 약 20만 개의 구조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알파폴드를 활용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이를 본인들의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다른 한 명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1993년에 워싱턴 대학교에 교수로 자리 잡으면서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로제타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어느 날 베이커 교수님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열로부터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면 반대로 원하는 구조를 가지는 아미노산 서열을 설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2003년 베이커 교수 연구팀은 원하는 구조를 가지는 아미노산 서열을 로제타 프로그램을 활용해 설계하고 탑7이라는 새로운 단백질을 제작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단백질의 구조를 X선 결정법으로 검증한 결과 컴퓨터가 설계한 구조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인류가 컴퓨터를 이용해 설계한 최초의 인공 단백질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탑7 성공 이후 베이커 교수 연구팀은 단백질 기반의 나노입자, 항암 단백질 치료제, 마약 검출용 단백질 바이오 센서, 바이러스 백신 등의 다양한 기능성 단백질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성 단백질 설계 연구에 있어 항상 연구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정확도의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의 부재였습니다. 단백질 설계 과정에서 설계된 아미노산 서열이 의도한 3차원 구조를 형성해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지만 기존의 예측 방법으로는 이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2018년 알파폴드 초기 버전을 접한 베이커 교수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주목해 독자적인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합니다. 2019년 제가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합류하면서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 개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로제타폴드라는 독자적인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을 개발해 발표했습니다. 로제타폴드 개발을 알리는 논문은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2와 같은 날 각각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발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로제타폴드 개발에 성공한 저를 비롯한 베이커 교수 연구팀은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단백질 설계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까지 성공했습니다. 로제타폴드 디퓨전, 프로틴 MPNN과 같은 단백질 설계 인공지능들은 기존 단백질 설계의 성공률을 10배 이상 끌어올리며 단백질 설계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 3분의 연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연구입니다. 데미스 허사비스 대표는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폴드잇이라는 단백질 구조 예측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며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베이커 교수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를 통해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깨닫고 단백질 설계 연구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일화만 놓고 보더라도 이들의 연구가 얼마나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알 수 있죠. 베이커 교수는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뉴턴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단백질 구조 예측과 단백질 설계 연구에 영감을 준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단백질의 구조를 실험을 통해 규명하고 이를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구조 생물학자들의 노력, 단백질 구조 예측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시도했던 계산 생물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노벨상을 받은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과 설계 연구가 또 어떤 새로운 연구의 씨앗이 될 수 있을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